대한민국 대중가요의 긴 시간축을 따라가 보면 언제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별이 있었다. 이름이 바뀌고 무대가 바뀌어도 그 별들이 남기고 간 울림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서라는 이름으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지금 그 정서의 강 한복판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다.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지만 신동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13살 빈혜서. 그녀를 두고 덜인데 잘 부른다고 말하는 건 현상을 축소하는 일에 가깝다. 빈혜서의 목소리는 듣기 좋은 음색을 넘어선다. 살아보네 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진심과 밀도가 소리에 배어 있고 그 진심은 한 소절마다 파문처럼 번져 관객의 가슴에 오래 머문다. 그래서일까 무대가 끝난 뒤 사람들이 박수보다 먼저 꺼내는 건 감탄사가 아니라 한숨 섞인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같은 말이다. 이해보다 감각이 앞서는 경험 극의 빈혜서를 바라보는 첫 느낌에 가깝다. 이 놀라움은 단지 관객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무대의 공기를 오랫동안 지켜본 원로 가수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설명을 멈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노래하지 않은 질문은 곧 저 아이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지나가는 자리인가 보다라는 깨달음으로 기운다.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빈혜서의 음악 속 흔적을 더듬기 시작한다. 단지 노래를 배워서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전해진 감각과 색채가 분명히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눈에 보이는 스승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스승은 있었다. 시대를 상징하는 새 여성 이미자 심수봉, 김수희. 이들의 목소리와 태도는 세대를 건너 빈혜서의 안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 움직인다. 먼저 이미자.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으로 한국인의 집단 기억에 깊게 스며든 전설의 목소리. 그녀의 노래는 향수를 자극하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정의 실타래에 가까웠다. 특히 단어 하나를 놓아보내는 타이밍과 떨림. 숨을 고르는 길이는 눈물 한 방울을 음표로 바꾸는 섬세함 그 자체였다. 빈혜서의 동백아가씨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오래된 멜로디를 빌려온 흉내가 아니라 노래말의 서사를 자신의 몸을 통해 통과시키는 방식. 모음 하나를 여유있게 열고 자음 끝을 너무 세게 닿지 않아 그 사이로 정적이 스며들게 하는 선택. 그 정적은 빈칸이 아니라 이야기의 여백이다. 관객은 그 여백에 자신의 기억을 채워넣고 무대는 하나의 시대를 다시 불러낸다.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다는 고백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한다. 언어 이전에 도착한 울림 그게 바로 음악의 첫 언어이기 때문이다. 빈혜서의 노래가 감성의 깊이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지점에는 심수봉이 있다. 심수봉은 단지 곡을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 삶을 곡 속에 고백하던 이야기꾼이었다. 그때 그 사람 비나리 사랑밖에 난 몰라는 발라드도 사랑 노래도 아닌 살아낸 시간의 서사였다. 빈혜서가 사랑밖에 난 몰라를 부르던 날 객석은 숨소리마저 낮췄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흥미로운 건 정작 무대 위에 그녀는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기보다 감정을 소리의 결로 바꿔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무대 전 그녀가 늘 짧은 침묵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춘다는 이야기가 겹쳐진다. 그 침묵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다. 오늘 불러야 할 사람의 감정을 자기 안으로 데려오는 의식.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시연이 아니라 증언처럼 들린다. 심수봉이 가르쳐준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는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수희 남행열차 멍해로 기억되는 감정의 절정 김수희의 노래가 대체 불가인 이유는 폭발을 위한 절제를 길게 끌고 가는 호흡에 있다. 끝내 참지 못하고 터지는 순간 그 소리는 듣는 이의 흉곽을 두드린다. 빈혜서가 데모를 선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작은 체구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힘,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과장 대신 누적되는 감정선. 초반엔 절대로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중반 이후부터 단어 사이 간격을 조금씩 좁혀 청중의 심박과 스스로의 호흡을 나란히 끌어올린다.
마지막 한 소절에서만 잠깐의 파열. 이 방식은 김수희의 폭발을 모사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한 재창조다. 기교를 진심에 얻는 게 아니라 진심이 기교를 데려오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잘했다 보다 겪었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빈에서는 누구의 공식 제자가 아니다. 이름을 빌릴 만한 사제관계도 족보에 올릴 만한 사사계보도 없다. 그런데도 그녀의 노래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전해져 온다. 배운 것이 아니라 기억해낸 것 같은 감각. 시대를 넘어선 울림. 이미자의 고요한 감성. 심수봉의 서사적 진심. 김수희의 응축과 폭발. 서로 다른 세 결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 닮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복합적이고 다르다고 말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빈에서를 누구의 후계자로 호명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모두의 계승자라는 말이 맞다. 기술이 아닌 정서를, 노하우가 아닌 태도를, 유행이 아닌 시간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빈에서를 동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걸까? 전통과 현대의 접점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감각, 그리고 무대를 하나의 공감장치로 만드는 설계력이다. 판소리에서 배인 창법의 뿌리를 잃지 않되 리듬의 배치는 지금의 귀에 맞춘다. 빠른 템포의 곡에서도 호흡을 짧게 치고 나가는 대신 단어의 무게를 유지하고 발성의 중심을 낮춰 고음이 관통력을 가지되 귀를 찢지 않게 만든다. LED 화면과 조명, 리버브와 딜레이 같은 무대 시스템은 그녀의 감정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간다. 기술이 앞서지 않고 예술이 군림하지 않는다. 둘은 같은 높이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의 파동으로 합쳐진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사람에서 노래에 포획된 사람이 된다. 무대를 떠나면 그녀는 여전히 13살이다. 만화책을 보며 깔깔 웃고 아이스크림 하나로 하루가 환해지는 소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태도는 그녀의 노래만큼 소중하다. 천재라는 호명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숨을 짧게 만든다. 그래서 필요한 건 성급한 기대가 아니라 긴 호흡의 응원이다. 한 소절의 울림이 한 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되 그 생을 지켜줄 질서와 배려를 함께 배우는 일. 오래 가려면 서두르지 않는 법을 아는 게 먼저다. 앞으로의 지도가 궁금하다. 트로트라는 살아있는 고전을 자기 언어로 확장하는 일. 국악의 호흡을 세계의 무대 언어와 섞는 일. 더 많은 세대와 더 다양한 문화권의 감정을 통역하는 일. 그녀의 다음은 장르가 아닐지 모른다. 어디에서 부르느냐보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은 아마도 변함이 없다. 언어를 선행하지 않는 진심, 기술을 지배하지 않는 이야기, 박수를 강요하지 않는 울림. 정리하자면 빈에서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후발주자가 아니다. 전설들의 숨결을 받아 자신의 호흡으로 다시 내는 사람, 잊혀가던 정서를 오늘의 감각으로 되살리는 촉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다. 그녀가 무대에 서면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빛을 만든다. 관객은 그 빛에 비춰 자신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이 아이를 가수라는 직업명 하나로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빈에서라는 이름은 한 사람을 넘어 한 시대의 감정선이다. 노래는 끝났지만 여운이 끝나지 않는 이유, 거기에 있다.